문제 달인 신의 손해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학에 대해서예요. 실학은 실용적 학문을 의미하는데요. 이 실학의 탄생 배경에는 17, 18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이 이 배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17, 18세기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이 성리학은 지나친 명분론에 빠져서 실제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지식인이었던 이수광 또는 한백겸 등의 이런 선각자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돼요. 더군다나 청나라의 실천적 학풍인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실용적 학문 탄생을 유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학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업 중심의 개혁론 둘로 크게 나눠지고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지면서 국학 연구 등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실학의 목적은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에 있어요. 실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를 우리는 중농학파,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중농학파는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해요. 농촌사회의 안정을 중시해서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했어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자영농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표 학자 선구자가 유형원이에요. 유형원은 자신의 저서인 반개수로에서 토지 분배 정책으로 균전론을 주장하게 돼요. 이 균전론이라는 건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자는 얘기인데 제목은 균전론이지만요.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예요. 즉 관리나 선비, 농민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양반 문벌제도나 과거제 그리고 노비제를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대표학자가 이익인데요.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과 과우록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주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토지개혁 정책은 한전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토지를요, 이 토지에 영업전을 설정해요. 영업전을 설정해서 이 영업전은 어떤 경우에도 매매를 금지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육좀론이라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패단을 비판한 것인데 그 6가지에는 노비제, 과업은 과거고요. 벌혈은 양반 문벌제예요. 기교는 사치와 미신이고요. 승리는 승려를 말해요. 그리고 게으른 뱅이 이런 것들을 6가지 나라를 좀먹는 요소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전황이 발생하자 화폐를 이럴 거면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패전론을 주장하게 되어 그의 문화에서 여러 제자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동사 강목의 저자 안정복을 들 수 있어요. 이런 제자들로 인해서 성우학파가 형성되었던 것이에요. 이 중농학파를 거의 집대성한 게 바로 정약용이라는 인물인데요. 지방관들의 어떤 그 자세를 말해주는 목민심서, 중앙행정개혁 경세유표, 그리고 흠음심서가 있고 마과해통, 아방강력고는 지리서적, 기해론 있었고 여유당 전서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정약용의 토지론은 여전론이에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는 제도를 주장해요. 그래서 일한 양에 따라서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량을 분배하는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천하고 있는 공동 농장 제도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정약용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이 공동 농장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 경제학의 현실적인 어떤 한계점을 정약용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정전론을 주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해서 정전으로 편성을 시켜서 9분의 1의 공존을 두어서 이걸로 조세를 충당하고요. 나머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자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기기도소를 참고로 해서 화성을 축제하는데 필요한 거중기를 제작했어요. 중상학파의 주장은요, 말 그대로 상공업을 중시하는 학파이니까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중시하고요,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하게 돼요.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계승되었어요. 물론 중상학파는 이용 후생학파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중상학파 박제가의 그 저서 북학의의 이름을 따서 북학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구자는 유수원이에요. 저서는 우서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외웠었죠. 유수원이 쓴 책 우서? 뭐 이렇게 많이 외웠었어요. 특징은 우서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은 사농공상, 선비나 농민, 수공업자, 이 상인들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는 인물은 임하경륜과 의산문답 그리고 담원서 등을 통해서 지전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토지개혁 정책으로 균전론도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론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고요. 그리고 천체 관측기근 혼천이도 제작했어요. 그리고 중상학파라고 해서 이 토지를 가볍게 여긴 건 아니에요. 토지개혁으로 균전론도 주장했다는 것도 아울러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열하일기나 호질, 양반전, 허생전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양반의 위선과 무능함을 비판했고요. 수레 선박 이용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인물이에요. 이익이 주장했던 패전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박제가라는 인물은 저서 북학의를 통해서 당시로서는 우리는 저축이 늘 미덕인지 우리 민족의 미덕이 저축이잖아요. 아껴 쓰고 절약하는 거. 하지만 박제가는 소비를 장려했어요.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우물에 비유를 해서 우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우물물이 차는 것처럼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수레선박 이용을 주장했고 정약용과 종두법을 함께 연구했어요. 아무튼 소비 촉진 경제론을 주장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인물 박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국학이 발달하는데요. 역사서로서 우리 신학 이전에 역사서를 한번 정리해 본 바 있었죠. 안정부의 동사 강목이요. 강목체라고 했었어요. 고조선과 고려 말까지 역사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했어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사만, 통일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독자적 정통론을 주장했고요. 고중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족공은 발해고예요. 발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해서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근기의 엘레실 기술은 실증적 객관적 서술로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다. 기사 본말체라고 했었죠.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중국, 일본 등 500여 종의 해외 자료를 참조해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했던 역사서예요. 이종의 동사는 고구려 역사 중심으로 서술했던 역사서고, 김정의 금석과안록은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던 인물이요. 이 금성문에 있어서 당대 1인자였다라는 사실, 물론 추사체로도 유명하지만 박제가의 제자이기도 했었어요. 지리서로 한백경의 동국지리지가 있었고, 그리고 정약용의 아방강 역고라고 있었다고 했었죠. 이중환의 택리지 중요하고요. 지역의 자연환경, 물산, 풍속, 인심 등을 기록한 것이다.
지도로 정상계 동국지도요.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의 개념을 활용해서 지도를 제작했다고 했었죠. 물론 이 동국지도는 세조 때 이렇게 편찬되었던 양성지의 최초 실측 지도인 동국지도와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정상계의 동국지도예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철종 때 편찬된 거예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상세 표현하고요. 심리마다 눈금 표시되어 있고 목판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지도예요. 최남선이가 이 정부에서 이 대동여지도 판목을 압수해서 소각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허구로 드러났죠. 1995년에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이 대동여지도 판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최남선의 주장은 허구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농서로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우수의 해동논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이 있었고요. 백과사전유의 이수광의 지봉유설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익의 성호사서 이동무 청장관여서 서유구 임원경제지,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이규계의 오주연문 장정산고 등이 있어요. 물론 선조 때 권문회가 지은 대동운부군옥도 백과사전으로 분류가 되어져요. 기타 유의의 언문제가 있었고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재마의 동의수세포원 등이 있었네요. 다음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요.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이런 말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지전설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인 홍대용의 주장 내용이에요. 1번 푹하기 박제가정, 2번에 이마경륜 의산문답 홍대용이에요. 담원서 반개수로 유영원이고요. 우서 이건 우리 유수원이라고 했잖아요. 유수원에 져서 우서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강의 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